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빌 황 대표는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는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동성결혼을 두고 독일 사회와 교계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국가별 상황에 따른 주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에게 안전한 선교 활동을 위한 자세와 필요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G20회의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건 분명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논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응은 국제사회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의 창시자인 빌 황 대표는 함께 성경을 읽는 커뮤니티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성경을 혼자 읽을 때보다 집단과 공동체 속에서 커뮤니티를 이뤄 함께 낭독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 설립자이자 아르케로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빌 황 대표는 뉴욕 맨하튼에서 시작한 커뮤니티 성경 읽기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성경 읽기를 쉬우면서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드라마 바이블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으니까 집에 가서 혼자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봐서 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자기네들은 교회하고 협조를 안 했대요. 저도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 계속해서 너 혼자 이 좋은 음식 먹으라 그러면 그냥 내 친구랑 모여서 라면 먹는 게 난 더 기뻐요. 황 대표는 또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읽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빌 황 대표는 현재 뉴욕 월스트리트 회사와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할애하며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며 황 대표에게 성경 읽기란 마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아서 밥 먹는 것 자체가 기쁘고 함께 먹을 때 더 즐거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 문혜란 대표 역시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표는 커뮤니티 성경을 통해 큰 소리로 낭독할 것과 바이블 블랙퍼스트와 바이블 런치, 바이블 디너로 명칭을 붙여 직장과 가정, 교회로 적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편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본문 낭독 후 다시 시편으로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플러신학교 마크 레바튼 총장과 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나부터 말씀 속으로를 외치며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은 커뮤니티 성경 읽기로 사용될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스페인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항공서비스 전공이 휴가철을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항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전교육에는 60여 명의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좌석벨트 착용 안내, 수화물 관련 안전교육 등 기내 안전교육과 항공기내 충격 방지 자세, 슬라이드 체험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백석대 측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항공기내 사고에 대비해 승객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며 지역 내 청소년들은 물론 장애인들에게까지 기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플 전도학교 대표 고재관 목사가 새가족 신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8자 노래로 배우는 성경책과 CD를 제작했습니다. 책 속에는 66권 성경의 주요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으며 CD에는 성경의 요점을 담은 랩이 수록돼 있습니다.
훈련과 세미나를 통해 전도법을 전파하고 있는 고 목사는 12주 교육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익힐 수 있다며 책이나 CD를 구입하거나 전도 세미나 등에 참여함으로써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전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전 한기총 대표회장, 김필수 구세군 사령관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종교인 과세와 동성혼 문제 등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합의 없이 추진되는 종교인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동성혼 합법화는 국민 전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장로수련회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5일부터 3일간 경주 더 K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전국에서 4,5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특강과 간증을 들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지키기 위한 인천시민 대연합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군대 내 학문 선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현진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퀴어 축제의 확산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농업회사법인 그랜드농산과 미국 신토부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기총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농민들의 생산품을 국내외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하고 농민들은 안정화된 수익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버려진 병원 건물이 노숙인들을 위한 훌륭한 쉼터로 쓰이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ario Glenn is enjoying raising his 7 children from the comfort of his new 4-bedroom apartment. A big change from where the single dad and his kids once lived after losing their home. We ended up moving with a friend in a 1-bedroom apartment. Mario's family is one of several that live here at the River of Refuge. I'm actually standing in one of the apartments here. It's all part of a vision to help the city's homeless have a safe and comfortable place to call home. Pastor John Wiley is the motivating force behind the program. In 2009, he told CBN News of his dream to turn the vacant Park Lane Hospital into transitional housing for the homeless. It's a place of refuge where they can get healed with dignity and move out with their own money. That dream recently became a reality when the first families moved in. Well, it feels great. It's surreal. 7 years of believing that this was possible. We've helped hundreds and hundreds of families over 7 years, but we couldn't bring them here and give them a transitional place, but now we can. So here we are in a former 150,000 square foot hospital dedicated to families that are living in homelessness. Families here live rent and utility free during their entire stay, as a team of caseworkers provide them financial counseling. While learning to break the cycle of homelessness, they can also save money and pay off debts. An on-site pantry allows families to restock their kitchens with non-perishable food. And there's a used clothing store where they can shop for clothing. Program Director Stephanie Keck says rising unemployment and utility costs have forced many families out of their homes, creating demand for programs like this. The first 24 hours, I had close to 30 people calling for help just in that first 24 hours. And we still get on average probably 20 people a week asking for help. This morning, I had 6 calls for people asking, can I apply for your program? Wiley makes it clear he didn't do this alone. So much has happened where I had the idea of doing this, but really it's not about me, it's about all the people that have donated and believed in it. We had one company donate $1.2 million for a new roof. All the materials, all the labor. Another company came and did $300,000 to build out the 11 units. The UMKC, University of Kansas City, Missouri, gave us over 200 oak bunk beds donated the first week we opened the hospital.
For now, 11 apartment units are complete, and River of Refuge needs more financial help before it can bring in more families. Meanwhile, Wiley shares this encouragement for pastors across the country.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or a big building. What you have is the most incredible gift. Love attracts a crowd. Love is the most compelling force. There are motel families in every city, in every municipality, and I challenge my friends who love Jesus. Go find a motel family and don't try to fix all their problems. Just become their friends. Ask them what they need. Open your living room. Open your checkbook and love the people you see. Charlene Aaron, CBN News, Kansas City, Missouri. 다음 소식입니다. 이미 보도돼서 아시는 것처럼 대만에 이어 독일이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한 국가가 됐습니다. 최근 독일 의회의 결정이 있은 후 독일 사화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창국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독일의 드레센 안창국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G20 회의 때문에 뉴스가 묻혀버린 감이 없지 않지만 독일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독일 사회 반응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독일은 지난 2001년부터 동성 간 사회적 결합이라는 형태로 동성 간의 동거 형태의 연합을 인정했었습니다. 독일의 여론은 이번 결정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의 TV에서도 이 결정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축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이전부터 동성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 공식 사이트인 에반게리슈 키르셰 인 도이чл란드, 줄여서 EKD라고 하는데 이 EKD에서도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교회에 따라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각 교회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프라이의 키리시 게마인데라고 불리는 독립교회들이나 자유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형제교회들, 또 오순철파 교회들, 침례교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들 교회들은 대부분 동성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아는데요. 독일 사회 내에서도 찬반 팽팽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난 30일에 있었던 의회에서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3분의 2가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의회의 결정은 설문조사와 비슷한 비율로 찬성이 된 편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독일의 교회는 많이 쇠퇴했어도 그나마 기독교적 가치관이 많이 유지되고 있기는 한 편인데 종교 다원주의나 또 인본주의의 영향이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점차 침해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된 후 이전과 많이 다른 분위기일 텐데요.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도 아직은 교회와 같이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식 거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또 신앙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무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행인 편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러한 뜻깊은 해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러했듯이 독일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비교적 신앙적 열정이 살아있고 또 성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교회들이 또 자유교회들이 영적 부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영적 부흥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독일 교회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테러 발생과 잇따른 선교사 추방 등 선교지 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각 교회마다 단기 선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님과 함께 단기 선교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 나눠봅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해마다 각 교회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고 또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전국에서 한 5만에서 10만 정도의 단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특별히 전체 나가는 팀원 중에 77%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그다음에 유럽과 러시아 지역이 한 15%, 나머지는 중동과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충 비율로 보면은 아마 그 한국 선교사들의 분포도 네. 또 하나는 항공 거리와 소요 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선교단체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훈련 세미나도 개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위기 대응 훈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먼저 위기 관리는 위기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위기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가 발생 시에 어떻게 교회라든가 현장에서 대처하는가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들 그리고 위기 종료 후에 이제 사역들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충 이제 들어보면 는 위기관리의 원리나 기초 또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의 이해와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가 워크샵과 사례 발표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현장의 단기팀 현지 선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외교부의 재외국민 대처라든가 멤버 케어 이런 영역들의 전반적인 영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네. 위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를 나갈 때는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또 여러 문화적인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단기 팀의 어떤 성격에 맞게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먼저는 현지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말은 곧 비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단기 봉사활동을 기획해야 되고 네. 또 단기 팀의 보통 기간이 1주나 2주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주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라든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짧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열심이나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현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그 사역 현장을 방문하고 또 어떤 그 타문화권을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현지인과 여러 가지 교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려는 목적으로 간다면 조금 더 겸손한 자세를 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 지역 혹은 공산권 지역이나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은 현지 선교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복장이나 남녀 접촉이나 소수 민족의 어떤 민감한 사항이나 그 정부의 어떤 민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활동을 자제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선교팀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것이지만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열심이나 또 열정 때문에 네네. 그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좀 해가 될 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선교사님과 나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내용이라든가 그곳에 가서 주의할 점들 특별히 단기 봉사팀들의 어떤 그 전체 위기관리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단기 봉사팀으로 말미암아서 사역 정지가 되거나 추방당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또 어떤 그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킨 사건도 있고 2007년 아프간 비랍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 봉사팀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선교사들이 다 집단으로 추방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어떤 현지 당국에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서라든가 현지법, 현지 종교라든가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배려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자세로 봉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무리 선교팀이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해도 선교제 가면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팀을 인솔하는 실무 책임자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네. 하는 그런 필수적인 요건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 제한이 확보되지 않은 그 해외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한두 명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10명, 20명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팀 리더로서 그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고 또 잘 대처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팀 전체가 위기관리 교육 훈련을 받으면 좋지만 최소한 리더라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고 또 위기관리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상황에 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책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밖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연락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빨리 공관이라든가 현지 선교사라든가 현지 경찰, 병원 이런 곳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또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교회에 여러 가지 부담을 또 선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가기 전에 행정적인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유언장이라든지 소포기 각서라든지 그다음에 개별 체크리스트라든지 SSO 또 그 위기 파일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행정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팀 자체의 안전과 보안상 단원들의 건강 확보를 최우선시해야 되고요. 섣부른 돌출 행위를 전체가 삼가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귀국시까지 무엇보다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긴장을 놓치지 특별히 단기 봉사활동 끝나고 나서 이제 휴식 시간을 잠깐 갖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은 익사사고라든지 강도 피해라든지 현지인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나가는 만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서 올여름에도 정말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세로 은혜로운 그런 단기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정보들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 초복입니다. 가장 더운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건데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